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 아빠입니다. 어디까지 집값이 오를까요? 이제 이런 예측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고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너무나 올랐다고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승했지만 집값은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가격 부담,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거래 절벽 때문입니다.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거래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닌 현실입니다. 특히 저평가된 중저가 단지 그리고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가 이런 가격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강한 매수세는 아니지만 거래와 계약은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셋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고점을 극복하고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드디어 집값 하락 시그널이 나타날까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의 각각 상황에 맞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값이 고점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높아진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절벽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낮아진 거래량만큼 집값은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평가된 중저가 아파트 단지 또는 재건축 추진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하려는 심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이번 달의 거래량은 지난달과 비교해서 3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직 실거래 신고 기간이 남아있지만 올해 가장 적은 거래량을 8월에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은 왜 계속 감소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고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정부의 여러 규제에도 쉬지 않고 무섭게 치솟았던 집값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점에 도달해서 더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던 수요자들이 거래에 더 신중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집값이 너무 올랐고 최근에는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매수를 망설이는 실수요자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집값 고점 논란에도 주요 재건축 단지와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외곽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은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거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음마아파트 전용 84 타입은 7월 역대 최고 가격인 26억 2천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 또다시 500만 원이 더 오른 26억 2,500의 신고가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도 전용 76 타입이 7월에 25억 800에 거래가 되었는데 8월에는 25억 8천에 신고가로 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강남권 다음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마용성에서도 최근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84 타입이 19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신고가인 18억 7,500보다 2,500만 원이 오른 값입니다. 8월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 올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발표 날에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 5차 84 타입은 9억 1천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져서 처음으로 9억을 돌파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집주인들이 물건을 안 내놓고 내놓는다 하더라도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추가로 더 올린다면 시장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금리 0.25% 오른 것으로는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노원구 중계동 영광아파트 역시 84 타입이 8월에 9억 8천에 거래되면서 신고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는 6월에 비슷한 면적이 8억 8,500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개월 만에 1억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현재 해당 타입의 매물 호가는 9억 5천에서 11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무주택자들은 그동안 놓친 보상 심리로 인해 집 한 채는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합니다. 따라서 강한 매수세는 아니지만 계약이 꾸준히 성사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역시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인천의 경우 연수구 송도동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 84 타입이 8월 26일에 9억 8천에 계약서를 써서 역대 최고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여기는 한 달 사이에 아파트 값이 1, 2억 오른 분위기입니다. 로얄동 로얄층의 매물은 12억에서 14억까지 나와 있으니 최근 송도 청라신도시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미루어 금리 인상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높게 내놓지만 않으면 거래는 꾸준히 성사되고 있습니다.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값 역시 떨어지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너무 부족한 탓입니다. 특히 서울은 재건축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과 학군 및 역세권 인기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를 받쳐줄 공급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인데 이 지수가 2019년 하반기부터 계속 기준을 넘기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전세 수요가 많은 가을 이사철 시즌이지만 1천여 가구 대단지 아파트에서 전세 매물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작년 임대차법 이후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많고 집 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니 매물이 없어졌겠죠. 당연히 전세값이 오르게 됩니다. 집 주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일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보증금의 부담으로 세입자들도 반전세를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대출 규제로 전세 대출도 막혀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반전세를 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의 30% 이상이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신고가가 계속 나옵니다. 적어도 하반기에는 이런 모습과 상황이 유지될 듯 보입니다. 한번 붙은 불은 잘 꺼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기간에는 시간도 돈이라는 생각이 너무 와 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잘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